안녕하세요, 후랭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1인 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좋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회사를 그만두시고 1인 회사를 하게 되셨는데 그 네.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남들과. 네. 다녀보니 예, 쉽지 않고, 예, 다녀도 뭐 그냥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부장님, 내 옆에 예. 있는 선임의 모습이 내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야, 씨, 그래도 여기 아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나중에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당돌한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1인 회사를 준비하실 때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반 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에 있었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음, 주특기를 살려서 보통은 전공이나 이런 걸 살려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배정받거나 보통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직렬이라고 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일단 많이 배우러 다녔습니다. 예. PPT부터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지 뭐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PPT도 많이 배우러 다니고요. 뭐 브랜딩과 관련된 거, 마케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떤 색 디자인 뭐 이런 것, 발성도 배우고 발성. 발성 같은 아, 물론 이제 연습을, 연습을 안 해서 이렇지만은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냥 그만두신 게 아니고. 예, 발성 같은 것도 그 1대1 코칭 있어요. 오. 고가로. 이제 그런 것도 좀 받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받으면 내 목소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문제점은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발음이 좋은 거군요. 그래서 이제 좀 의식을 하면 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도 좀 배우고 다양하게 그리고 유튜브 배우는 거,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만들고 영상 음.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배웠죠. 제 두 번째 질문이 사실 그거였는데요. 유튜브잖아요. 좀 성공적인 유튜버시고, 유명한 블로거시고, 유- 맞잖아요. 예, 성공적인 유튜브신데, 이 유튜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따로? 아, 많이 배웠죠. 이게 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무료도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인가? 네, 예. 거기서 하는 게 서울 콘텐츠 진흥원이 있고 인천도 있고요. 경기도 있습니다. 어, 부산도 있고요. 예. 그게 되게 많아요, 요새. 이번 정부가 또 역점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스타트업과 약간 이런 문화 쪽, 콘텐츠 쪽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고 있는 무료 강의들, 그러니까 정규 강의처럼 그런 것도 해요. 3주짜리 코스, 4주짜리 코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개설하는 이제 유료 유튜브 강의, 뭐 유튜브 뭐 마케팅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우러 다녔고 많이 배웠죠. 돈 많이 썼습니다. 그냥 유튜브 하신 게 아니네요. 네, 아마 저만큼 뻘짓거리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야,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도 유튜브 이제 초보 유튜버잖아요. 네, 와, 근데 처음에 유튜브 뭐 배우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인터넷 보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게 실제로 또 오프라인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신 거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팁이 있나요? 로드맵 같은 거? 일단은 이게 진입 장벽이 블로그와 다르게 상당히 빡세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나도 해볼까 이런 심정으로 들어오면 음, 100% 깨집니다. 음, 왜냐면 워낙 경쟁자가 많아졌고 같은 업종에서도 너무나 유사한 채널들이 많이 있고 인터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 네.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의 방향이 약간 좀 모호하거든요, 사실. 영상 보니까 모호해요 진짜. 모호해. 이게 뭐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상 하나하나는 되게 좋아요. 네. 영상 콘텐츠가 다들 메시지가 담겨 있고 막 음, 전문가분들 음.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데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뭔가 이게 좀 약간 맞아요. 물음표? 네, 그러니까 이런. 후랭이 TV는 처음에 그 한 줄이 정해 주는 것 같아.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음, 그죠? 네, 거기에 대한 모든 이제 콘텐츠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비는 어때요? 장비는 처음에 시작한다면 어떤 거 쓰는 게 좋아요? 장비는 보통은 스마트폰 쓰라고 많이 얘기해요. 예. 사람들은.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아, 돈을 써라. 그래요? 발라라, 초반부터. 어. 그러면 너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 그래서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제 소니 AX100이라는 모델을 쓰고 네.
소니 무선 마이크 UWP D11을 쓰고 뭐 이제 삼각대도 좀 슬림한 거, 가벼운 거 이제 그런 거 쓰고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어플로 편집하고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카메라를 사세요. 보통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걸로 하면 수익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장비를 못 사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아예 초반에 질러라. 마나님을 설득을 해서 예. 장비를 사고 노트북까지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그래도 한 4,500은 들어간 것 같아요. 꽤 부담되는 금액이네요. 그게 되죠. 야, 그렇게 그래서 하면 진짜 열심히 하게 되겠다. 해야죠. 그래서 500만 원 발랐는데 수익 창출이 한 6개월 정도 안 됐었거든요. 예. 이제 그 충족이 안 됐으니까 조건이. 눈에 불을 켜고 해야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씨 500만 원 그래서. 네. 뭐 지금은 뭐 워낙 뭐 잘 되니까. 그래서 그 장비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네. 한번 세팅한 장비로 지금 3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초반에 잘 세팅을 해놓고 그걸 쭉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도 쓰고 외부에서도 그 카메라로 쓰시나요? 네. 마이크는요? 마이크도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다 알려줘요, 장비. 장비가 사실 좀 궁금해요. 뭘 써야 되는지. 네, 편집 프로그램은 뭐 쓰세요? 프리미어 프로. 그거는 배우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죠? 맞습니다. 뭐 다빈치 쓰시는 분도 있고 파이널 컷도 있는데 저는 프리미어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끼리 네. 커뮤니티나 모임 같은 것도 하시나요? 그런 게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장르별로 뭐 여행 크리에이터다 그럼 여행하는 사람들, 뭐 책이다 그럼 책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동산은 또 독고다이잖아 다들. 다들 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좀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활동을 최근에는 그래서 좀 많이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버 분들 좀 만나서 이야기도 차라도 한 잔 마셔보려고 하고 있고 식사나 뭐 같이 콜라보 촬영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외연을 확장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프랭이님이 항상 아나운서 필이잖아요. 아나운서 느낌으로 정장 입고 하시는데 정장을 입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패션 감각이 없어요. 어. 옷 고르는 걸 자체를 귀찮아 하거든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약간 어지러워하는 스타일 있죠. 왜? 딱 들어가면서부터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사람. 그래서 약간 그 정도로 쇼핑을 별로 귀찮아하고 되게 번거롭게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패션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광고 촬영을 내가 해야 되겠다. 먹고 살려면. 왜냐면 초반에는 수익이 적으니까. 그러면은 건설사는 어떤 이미지를 좋아할까?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좀 후드티 입은 거보다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단순한 생각들. 프랭이 TV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로 촬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출연. 몸빵 뛰는 거죠, 제가. 나가서 뭐 편리한 학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엽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 이제 홈페이지에 걸리는 영상들 네. 또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 제 채널 말고 그 이제 기관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에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 의뢰를 받아서 내 스타일로 제작해서 내 채널에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약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의 스타일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출연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 땡볕에 막.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하면은 수익이 어때요? 그냥 전체적인 수익이 지금이 나요? 회사 다닐 때가 나요? 그때 당시에 월급보다는 낫죠. 그때 회사 다닐 때의 월급보다는 지금은 낫죠. 네, 한창 마이너스 죽음의 계곡을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막 전화를 좀 많이 했어요. 통화를 그 주변 친한 부동산 전문가분들 있죠. 뭐 바람의 색상님이라든지 구만수 박사님하고도 초창기에 통화 많이 했고요. 구만수 박사님도 이제 제가 걱정되니까 뭐가 없잖아요 수입이. 그러니까 막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제 막 잔소리 아닌 이제 걱정을 해주신 거죠.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네요. 나 지금 잘 되는 것만 봐가지고. 그럼요.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씩 까먹었으니까. 그렇지.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좋은 한마디만 해주고.
유튜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접하는 뭐 고수익 업종이다, 뭐 고수익, 뭐 쉽게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내가 이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를 꼭 한번 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해요. 요새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또 자본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 그걸 돈으로 발라버리면 그냥 묻혀요, 내 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돼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거침없이 좀 전진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좋죠? 직장 다니면서 하세요. 몸이 부서져도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네. 유튜브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프랭이 채널 보면은 인터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단한 투자가들, 유명하신 분들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투자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좀 공통점이 보일 것 같아요. 네.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뭐 특징이나 좀 공통점 있으면은 느끼시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있죠. 뭐 아까 카일님을 인터뷰하기도 했지만은 아, 자기 똥꼬집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말을 이제 똥꼬집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제 자기 주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타협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외딴 길이나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고 그 자기만의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린 분들이 거의 99%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이렇게 한 방에 터지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방에. 다들 고생했었고 돈 없고 막 그 역전세 맞고 하락장 맞아보고 꾸역꾸역 버티고 또 하나씩 배워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 그게 10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쌓여서 자기만의 그 단단한 내공처럼 네, 뭔가 이렇게 딱 묵직한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갖춰진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성격이 그냥 좀. 네, 우직해요. 네, 자기 좀 주관이 똥꼬집이 있고. 있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투자가들이 요새 그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특히 뭐 기억나는 투자 방법이나 투자처 네. 이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투자처는 모르겠고 예. 투자 방법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전부 다. 예. 네, 어떤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파트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파트나 경매나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시다가, 이제 디벨로퍼 쪽으로, 자기가 이제 땅을 사서, 네, 거기에 이제 다중주택을 짓거나, 다가구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이렇게 딱 뭐가 하나 베스트다, 뭐 이런 거는 없지만은, 인상적인 거는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이 돈이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도 갔다가 시행사한테도 읍소를 했다가 막 여기저기 막 했던 분들도 있고 또 뭐 지난주에 촬영했던 구만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그렇게 투자를 잘 하셨던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20살 때부터 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오늘의 그 토지 투자 하지마가 그 완성형 구만수 박사님이 된 게 이게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한 방이라는 게 없구나.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게 맞구나. 저는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뭐 성과 내시고 하는 분들 보면은 다들 힘든 시기가 있던 케이스가 많아요. 보면.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네. 다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다들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요새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프랭이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취합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많은 전문가들한테 지금 들으셨잖아요. 네. 그냥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네,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판이 내년에 또. 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해라. 현금 있고 현금 보유를 일정
지속할 수 있다면 뭐 오케이 뭐 그거야 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뭐 그거야 뭐 이제 자기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는 좀 얼마든지 오케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프로님이 보셨을 때 주식하는 분들도 여기 나오고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냥 인터뷰한 느낌으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주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부동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주식이 맞습니다. 아, 주식이 더 나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근데 부동산 얘기하면서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어, 내가 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하고 또 다르다. 아, 네, 저는 부동산 질문은 잘 던질 수 있는데 주식 쪽 질문 던지는 거 좀 약해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쪽은 주식 쪽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돈을 네. 모아서 예, 주식으로 예, 모아서 부동산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 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제 그게 생각에. 좋은 방법 같아요. 예. 재미난 인터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누구 뭐 실명 밝히셔도 되는데 실명 네. 안 밝히신다 그래도 그냥 엎은 거 엎어요? 찍었는데 네. 못 썼어요. 네. 왜 쓰지 말래요? 인터뷰 해놓고?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그럼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좀 힘드셨겠네. 되게 힘들었죠. 음, 막 2시간은 떠들고 사전 미팅까지 했던 분인데 예. 누군지도 알아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분인데 정작 촬영 들어가니까 거의 홍보성 멘트에 아, 거의 대부분을 할애를 하고 저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내용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엔 나한테 와라. 이 얘기를 이제 돌려서 2시간 동안 이제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만 하고 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엎었죠. 못하겠다고. 네. 그런 적도 있고요. 포항 가서 촬영한 적도 있고요. 부산 가서 촬영한 적도 있고. 포항 가서 촬영했을 때는 이제 뭐 인터뷰도 인터뷰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분이 직접 잡아준 회. 네. 회도 대접받아서 먹어본 적도 있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슬로건이 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호랭이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다면은 어떤 경제적 자유가 왔어? 그럼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전 사라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 우리 못 보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이게 돈 버신 분들은 다들 조용히 사라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용히 말이 없어져요. 음, 말이 없어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포스팅 횟수도 줄어들고 다들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경제적 자유나 뭐 어떤 유명세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원이라든지 뭐 시스템적으로라든지 본의 아니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한 해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포스팅을 많이 하거나 유튜브 많이 올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니네요. 푼수다. 네, 그래요? 좀 푼수 같다. 너무 많이 해도. 네. 그렇게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좀 묵직하게 좀 이런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막 촐랑거리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출연하고 이것도 저는 좋게는 안 보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겠네. 진짜 알맹이가 있는 분들은 잘 안 나섭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좀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저도 봐서 저도 만약에 뭐 그게 아직 멀었지만은 그런 자유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면 저는 사라지고 싶다. 사라진다는 게 어쩌면 해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네요. 그냥 네. 온라인에서 좀 사라지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온라인, 오프라인 다 오프라인에서도? 조용히 이제 좀 자중하면서 이렇게 있고 싶은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있으세요? 사실은 없는데. 너무 짧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